살면서 느낀 점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입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와, 저 사람 일 진짜 열심히 한다 라는 게 나한테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요즘에 일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툭 하면 핸드폰 보고 언제 집에 가나 이런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 일 진짜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찔리시나요? 저도 조금 찔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남에게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스피커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괜히 나만 뒷담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친구나 지인에게 뭔가를 줄 때는 다시는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주면 다시 나에게 오겠지 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너무 소중한 것이나 너무 큰 돈의 액수는 안 빌려주는 게 좋겠죠. 다른 경우로 축의금이나 어떤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10만원 했으니까 쟤도 10만원 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놔야 하고요. 내가 생일 선물을 챙겨줬으니까 얘도 내 생일 때 뭔가 주겠지 라는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결 편안해지고 내가 주고 싶었던 원래의 의도도 순결해집니다. 세 번째, 손톱은 손톱깎이로 깎는다 입니다. 가끔 손으로 뜯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뜯는 모습이 썩 좋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잔여물들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손톱 모양이 안 예쁘게 변합니다. 손끝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위생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손톱깎이로 자르는 게 좋은데요. 단 직장 사무실에서는 정말 저희 층에 몇몇 부장님들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딱 소리를 내면서 손톱을 자르시는데요. 그 소리가 워낙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회사에서 손톱 자르시는 부장님들 제발 집에서 자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겁니다. 친구 중에 자꾸 사고 치는 친구, 시간 안 지키는 친구, 갑자기 연락 끊는 친구, 술 먹으면 괴물이 되는 친구,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친구, 같이 있으면 내 기가 확 빨리는 친구, 자기 잘난 맛에 심취해 있는 친구, 매일같이 신세한탄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이 친구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빨아먹는 좀비와도 같아요. 친구는요,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배울 점이 있고 나를 배려해주고 내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주고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괜히 몇 명 안 되는 친구가 없어질까봐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빨리 정리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이 지구는 우주에서 아주 미세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모든 학문의 원자 수준이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분자 수준입니다. 바닷속, 다른 나라, 다른 행성, 다른 은하계 같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지식이나 새로운 현상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고 그것만 보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누가 더 조금 배우고 누가 더 가방끈이 길고 누가 더 여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만물의 전체 비율로 보면 매우 미미하다는 것.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남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배워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연인과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서로의 동의를 받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것은 당연히 따르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뭔가를 할 때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에게 나 이거 했어, 이거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 소변 마려워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소한 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내 아내와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같이 선택해가는 과정, 같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 의사결정을 해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납니다.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더 배려해가면서 서로 동의를 얻어나간다면 더 돈독한 부부 사이, 더 돈독한 연인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일방적 통보로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늘 6개를 말해봤는데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꼼꼼히 저도 읽고 다른 시선을 가진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